자, 이번 영상에서는 위젯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 위젯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K인터를 이용해서 만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젯을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팩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place라는 메서드 혹은 grid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암묵적으로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팩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위젯들을 윈도우에 부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팩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위젯들을 블럭으로 구성을 해서 상위 컨테이너에 부착해주는 방법이라면, place라는 메서드는 현재 위젯을 상위 컨테이너의 절대 위치에다 부착을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절대 좌표를 이용을 해서 배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간단한 배치가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배치해 놓고 나서 그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위젯에 대한 좌표 값들을 다 따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번거로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grid라는 메서드는 현재 위젯을 표 구조를 갖고 있는 상위 컨테이너에 부착하도록 해서 소위 하나의 표 형태로, 마치 박스를 쌓아놓는 표 같은 형태대로 화면을 구성을 하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배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팩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팩이라는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side라는 매개 변수와 fill이라는 매개 변수 혹은 padding xy 또 i padding xy라는 값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side라는 매개 변수는 배치 방향을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기본 값은 탑, 즉 위쪽 방향이 되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어지는 위젯들을 순서대로 쭉 쌓아가는 형태로 배치되어지는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예제에서처럼 그저 팩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어지면 side라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탑으로 적용되어져서 배치되어지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서대로 한 줄로 쭉 배치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지겠죠. 물론 side라는 매개 변수에는 bottom이라는 값이나 left 혹은 right라는 값을 지정을 해서 어느 쪽 방향을 우선 배치할 것인지 방향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fill이라는 매개 변수는 폭을 맞추는 방법을 지정해 줌으로써 현재 위젯이 배치되어질 컨테이너의 가로폭 혹은 세로폭에 맞추어서 현재 위젯의 크기를 지정하고자 했을 때 종종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매개 변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padding x, padding y라는 매개 변수는 현재 위젯이 배치되었을 때 현재 위젯의 바깥쪽 여백, 즉 현재 위젯과 다른 위젯 사이의 외부 여백을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라면, i padding x, y라는 것은 소위 inner padding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부 여백, 즉 현재 위젯의 경계선에서 내 내용물 사이의 여백을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다음은 팩 메서드를 사용한 간단한 예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build.gy라는 함수를 통해서 윈도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기술을 했고,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 tk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 적절한 크기를 설정한 후에 현재 이 윈도우에 대해 부착되어질 버튼 객체들을 만들고, 각각의 버튼 객체들을 현재 윈도우의 탑 방향에, 사이드 방향을 탑 방향으로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5개의 버튼들을 부착한 순서대로 1번 버튼부터 5번 버튼까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나열되어져서 부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버튼은 그저 사이드라는 속성만 부여해서 부착했기 때문에 그저 버튼이라는 하나의 레이블을 표시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서 부착이 되어졌어요. 자, 반면에 두 번째 버튼에 대해 팩 메서드로 호출하기로는 패딩 속성을 패딩 x는 50, 패딩 y는 20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잖아요. 따라서 현재 이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방향으로는 약 20픽셀의 여백이, 좌우 방향으로는
50픽셀의 여백이 확보되어진 채로 배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위아래라 함은 2번 버튼 입장에서 1번 버튼과 3번 버튼 사이에 각각의 여백을 나타낼 것이고, 좌우 여백이라는 것은 현재 이 좌우에는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50이라고 지정한 값이 의미는 없겠죠. 자, 세 번째 버튼 같은 경우 보면 현재 i 패딩 값을 역시 50과 20이라는 값으로 각각 지정을 했는데, 얘는 내부 여백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현재 버튼의 경계면과 버튼의 내부 내용물인 버튼 텍스트 사이의 여백들을 나타내 주는데, i 패딩 x 값이 50이니까 좌우 여백이 50픽셀, 상하 안쪽 여백 값이 20픽셀이 할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x값이 50, y값이 20이 할당되었으나 현재 그냥 패딩 xy라는 값은 버튼 자체는 조그맣게 보여지고 버튼과 다른 버튼 사이의 여백을 지정한 것이라면, 이너 패딩 값을 지정한 경우는 버튼의 외곽선이 꽉 채워진 형태로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래요. 자, 네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역시 여백에 대한 지정 없이 바로 팩했기 때문에 3번 버튼과 4번 버튼의 수직 방향에 있어서의 여백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현재 fill x라는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현재 이 버튼이 x 여백만큼을 꽉 채운 형태로 구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반면에 다섯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x 방향으로 꽉 채우기는 했지만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을 각각 지정을 한 경우가 되겠죠. 바깥쪽 여백이다 라고 하면 현재 패딩 X니까 좌우의 여백이 30픽셀이 될 것이고, 현재 상하의 여백이 각각 10픽셀이 되어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안쪽 여백 같은 경우는 현재 이 X방향으로 꽉 채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X방향의 여백은 다소간 의미가 없는 그런 값이 되어지겠죠. 물론 안쪽 여백의 세로 여백 값은 여기 잘못됐네요. 수직 방향의 위아래에 대한 여백 값은 20픽셀은 의미 있게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보면 버튼 1과 버튼 2, 버튼 3과 버튼 4, 그리고 버튼 5가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캡처 화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버튼 4라는 것이 현재 폭 영역을 꽉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현재 윈도우의 프레임의 폭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X방향으로 꽉 채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프레임의 폭만큼 버튼의 가로 길이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 다섯 번째 버튼도 프레임의 폭만큼 가로 길이가 늘어나고는 있죠. 다만 다섯 번째 버튼은 네 번째 버튼과 다르게 바깥쪽 여백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살짝 들여 써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레임의 폭을 줄여볼까요? 쭉 줄여서 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현재 3번 버튼 같은 경우는 내부 여백 값을 5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줄어들지 못하도록 좀 막혀 있기는 하고, 충분한 너비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런 패딩이라는 속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소 좀 무력화되어진다라는 측면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크기로 각각의 위젯의 크기를 설정을 하고 아예 프레임의 크기를, 현재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고정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어지겠죠. 더불어서 여기 작성한 버튼들은 커맨드라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눌러봐야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그냥 빈 껍데기만의 버튼이다 라는 거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메서드는 plac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위치시켜라 라는 것인데, 화면의 좌측 상단 꼭지점을 원점으로 해서 배치할 위젯의 절대 좌표값을 지정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 x나 y를 통해서 현재 화면 좌표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를 직접 기술해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매개 변수 width나 height 같은 경우는 위젯의 폭과 높이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width나 height라는 속성이 생략되어진 경우에는 위젯의 원래 크기, 그 내용을 표시할 만한 충분한 원래 크기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자, 화면 좌표는 기본적으로 화면의 좌측 상단 꼭지점, 그러니까 내가 표시할 윈도우의
왼쪽 상단의 값이 원점, 즉 0 0으로 기준 삼아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증가되어지는 방향,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y값이 증가되어지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자를 쭉 입력해 나갈 때 그 글자들이 쓰여나가는 방향과 일치한다 라는 것이죠. 수학적인 좌표체계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X방향은 똑같지만 Y방향이 좀 반전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제를 살펴봅시다. 현재 플레이스 메서드를 사용한 간단한 예제인데 마찬가지로 빌드 GUI에서 화면 구성을 담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 프로그램 부분은 앞서서 작성한 것과 거의 동일하죠. 현재 TK라는 함수를 통해서 윈도우 객체 얻고 그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크기 값 설정한 후에 build GUI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그 윈도우에 부착되어질 버튼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 버튼 객체들을 적절히 위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서는 pack이라는 메서드를 이 자리에 소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버튼 위젯에 대해 pla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x, y 값을 지정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일일이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화면 좌측 상단 꼭지점을 0 by 0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버튼 1번 같은 경우에는 0 by 0 자리, 즉 화면 좌측 상단 꼭지점을 딱 맞닿은 자리에 하나의 버튼 객체가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버튼 2번 같은 경우에는 40 by 20 자리에 현재 대략 떨어진 것이 이 정도가 40픽셀, X방향으로 40픽셀, Y방향으로 20픽셀만큼 떨어진 지점에 버튼 2가 출력이 된 것이고 역시 버튼 3번 같은 경우는 40 by 40, 즉 X 위치는 같고 Y 위치는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버튼 2보다 더 아래쪽에 같은 X축 좌표에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내가 원하는 좌표 값들을 일일이 지정해 가지고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법보다 다소 정교한 배치가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배치를 해놨는데 버튼 1번과 버튼 2번 사이에 다른 위젯을 하나 더 추가할 일이 생겼다라든가 혹은 버튼 1번을 삭제할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뭔가 전체적인 배치 상태가 흐트러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모든 위젯에 대한 배치 좌표 값을 일일이 다 바꿔줘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배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리드 메서드를 이용한 배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메서드를 이용한 배치는 화면 영역을 다음과 같이 모눈조기 형식으로 쭉 나눠 놓고 내가 배치할 위젯을 현재 어느 그리드에,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배치할 것인지를 지정해 줌으로써 절대 좌표를 사용하는 플레이스 메서드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배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그리드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는 로우나 컬럼이라는 매개 변수가 전달되어져서 현재 배치되어질 로우 컬럼 값, 즉 로우 값은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컬럼 값은 몇 번째 칸에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 보면 이 줄은 모두 다 0번 로우인 부분이겠죠. 반면에 이 줄은 모두 다 1번 컬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스티키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 할당받은 영역 안에 어느 방향의 치중에서 정렬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동서남북에 대한 조합 NESW의 조합을 가지고서 배치 방향을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현재 build GUI라는 함수에서 윈도우에 부착할 3개의 버튼을 만들었고 이 3개의 버튼을 윈도우에 배치하기 위해서 gri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어요. 현재 보면 row라는 매개 변수와 column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row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줄에 배치되어지는 위젯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 보면 1번 버튼과 2번 버튼이 0번 row로 첫 번째 줄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반면 3번 버튼은 1번 로우에, 즉 0번 다음 줄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컬럼 번호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칸에 배치되어진다라는 것인데
1번과 다르게 2번, 3번은 1번 컬럼에 배치되어 있어서 2번, 4번 버튼은 다시 수직 방향으로 자동으로 정렬되어진 형태로 배치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드 메서드를 사용한 경우와 플레이스 메서드를 사용한 경우 보면 배치된 형식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 플레이스 메서드는 중간에 새로운 요소를 하나 삽입하거나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요소에 대한 좌표 값들을 다 다시 수정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데 반해서 현재 그리드 메서드 값은 그저 로우 컬럼 값만 바꿀 수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배치를 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배치 메서드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번 학기에 복잡한 구성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3가지 메서드에 대한 차이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지난 과제로 작성했을 때처럼 그저 단순하게 일렬로 나열하는 배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좀 더 2차원적인 구성들을 해나가 볼 수 있는 연습들도 같이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물론 화면 구성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다뤘던 3가지 메서드 중 어느 하나만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이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것이 프레임이라는 위젯을 하나 사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프레임 위젯은 배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쟁반과 같은 위젯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밥이나 국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원하는 그릇들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개별적인 그릇들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할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쟁반을 준비를 하고 쟁반 위에 필요한 그릇들을 올려놓고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치를 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손님에게 배정해줘야 될 그런 반찬 그릇들을 미리 쟁반에 담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손님들이 왔을 때 그저 쟁반들을 손님 앞에 하나씩 갖다 놓는 행위만으로 기본적인 상차림을 금방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쟁반 역할을 하는 위젯이 프레임이라는 위젯이다라는 거예요. 앞선 예제와 같이 하나의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공통의 배치 방법을 갖고 있는 것끼리 별도의 프레임에 담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숫자 패드를 갖고 있는 부분과 연산자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표시창을 갖고 있는 부분, 크게 보면 3덩어리로 나뉘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배치할 위젯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의 프레임 위젯 안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위젯들이 포함되어져서 사실 프레임도 위젯이니까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좀 더 복잡한 화면 구성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둡시다. 예제를 살펴봅시다. 자, 현재 보면 앞선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객체 생성하고 적당한 크기 설정한 다음에 buildGI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화면 구성을 담당하도록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팩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윈도우에 각각의 위젯들을 부착하도록 했는데, 앞선 예제와 다른 점은 현재 윈도우에 포함되어질 하나의 프레임 객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 객체를 윈도우에다가 패킹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버튼 1, 버튼 2라는 이 2개의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2개의 버튼은 어디에 소속된 것이냐면 앞선 예제와 다른 점이 이 부분이죠. 윈도우에 포함되어진 버튼이 아니라 여기서 만든 프레임에 포함되어지는 버튼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패킹하기를 사이드 레프트라고 했으니까 왼쪽 우선으로 배치를 해서 가장 왼쪽에 버튼 1이, 그 다음 오른쪽에 버튼 2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버튼 3은 다시 윈도우에 배치되어질 버튼 3을 만들어 놓고 그저 팩했기 때문에 수직 방향인 프레임 아래쪽에 버튼 3이 오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은 화면 구성이 될 거예요. 현재 3개의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데 1번 버튼과 2번 버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레임에 할당이 된 거예요. 우리 눈에 프레임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의 프레임이 부착되고 있는 것이고 그 프레임 밑에 버튼 3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배치를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위젯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역할들을 프레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K 인터를 이용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위젯들을 윈도우에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사용자가 좀 더 수월하게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위젯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해 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다만 우리 강의에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기본적인 가능성 위주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